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자식들과 귀여운 손주들의 재롱을 보는 낙으로 사는 70대 여성입니다. 요즘 저는 하루하루를 지낼 때마다 참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나중에 이 시간이 추억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전라도의 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동네에 같이 살았던 남편과 결혼하였어요. 우리 부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늦은 나이에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늦게 낳아 키우기 시작한 아들 둘이 잘 자라고 있을 무렵 남편이 50살이 되었을 때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마누라에 자식이 둘인 사람을 데려가시고 뭐가 그리 급하시다고 더 누리지도 못하고 어쩜 그렇게 한순간에 데려가시는지. 당신 이렇게 가고 나면 나 혼자서 우리 자식들을 어찌 키워야 하나. 여보,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준비도 없이 남편을 떠나보낸 저는 슬픔에 빠지는 것도 잠시, 저만 바라보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한창 공부할 때라 지원이 매우 필요했습니다. 저는 하던 농사일을 정리하고 아이들과 지내기 위해 시내 쪽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정부 일을 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다행히 좋은 집주인들을 만나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그러던 중 어느 날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저를 속상하게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왜 대학을 안 가? 우리 형편 다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학에 가? 대신 빨리 취직해서 돈 버는 게 낫지. 그게 엄마 도와드리는 거고. 공부하기도 바쁜 것들이 별걸 다 신경 쓴다. 너희가 왜 그런 걱정을 해? 엄마가 있는데. 엄마, 너희 좋은 대학 보내고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도록 뒷바라지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희는 공부에만 신경 써. 엄마 마음은 알겠지만 대학 가면 등록금은 어떻게 할 건데. 솔직히 지금 엄마 월급으로 턱없이 부족하지 않아? 우리가 빨리 돈을 보태는 게 엄마 도와드리는 거고 또 우리 집도 더 여유로워지지 않겠어? 너희 엄마 죽는 꼴 볼래? 네 아버지 그렇게 가고 나 혼자서 너희 이만큼 키웠어. 엄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희 대학 보낼 수 있으니까 두 번 다시 대학 안 간다는 소리 마라. 없는 살림일수록 사람이 더 배우고 성장해야 좋은 대접 받고 일할 수 있는 거야. 그만큼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저희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자식들이라 생각해준답시고 저런 소리를 할 때면 정말 제 억장이 다 무너졌습니다. 없는 살림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안 그래도 아비 없이 큰 자식들이라 늘 미안함 투성이었기에 제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 키우고 싶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공부에만 전념하라고 단단히 못 박아두자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대학에 붙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감사하게도 주인댁 부부께서 많이 헤아려 주셨어요. 아줌마, 이번에 둘째 서울 쪽 대학에 붙었다면서요? 어쩜 자식들이 하나같이 공부를 잘해요. 먼저 떠난 남편 복은 없어도 자식 복은 있네요. 아이들도 다들 착하고 반듯하게 자랐어요. 네, 부족한 엄마인데 고맙게도 그렇게 자라줬네요. 등록금은 준비됐어요? 아니요. 주변에서 빌려봐야죠. 뭐하러 주변에 아쉬운 소리 해요. 이럴 줄 알고 내가 준비했으니까 우선 이걸로 급한 불부터 꺼요. 아이고 사모님, 우리 첫째 등록금도 많이 도와주셨고 그것도 아직 다 못 드렸을 텐데 제가 이걸 또 어떻게 받아요? 괜찮으니까 받아요. 내가 뭐 이 돈 없으면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혼자 자식들 키우면서 지내는 거 내내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자식들이 잘 자란 게 기특해서 주는 거예요. 급하게 갚지 않아도 되고 여유될 때 천천히 줘요. 그리고
그동안 아줌마가 본인 집처럼 생각하고 일해준 거 항상 고맙게 생각했어요. 그런 마음 갖고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마음이니까 부담 갖지 말아요. 주인 부부의 도움으로 아이들 대학 뒷바라지를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에 더욱 열심히 일했고요. 우리 아이들은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회사에 취직도 했습니다. 아들들과 함께 돈을 버니 집안 살림은 나날이 여유로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첫째 아들이 저를 붙잡고 말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도 다 컸고 돈도 잘 벌고 있으니까 가정부 그만두고 집에서 쉬는 게 어때? 나이도 있잖아. 나 아직 쓸모있고 팔팔한데 집에서 쉬면 뭐해?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살림에 보태면 좋지. 그래도 우리가 예전처럼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제 엄마도 말년에 편히 쉬면서 지내는 게 좋잖아. 계속 우리 뒷바라지 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는데 엄마 건강도 걱정이고. 나 아직 멀쩡해. 어디 고장난 것도 없고. 앞으로 5년은 더 거뜬할걸? 아이 참, 고집 좀 그만 부리고 이제는 제발 엄마를 생각해. 우리도 이제 엄마한테 효도 좀 하자. 효도는 충분히 하고 있잖아, 이 녀석들아. 아비 없이 자라서 늘 부족한 부모였는데 이렇게 좋은 대학에 좋은 회사까지 들어가고 거기다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준 게 어디야? 엄마한테는 그게 최고 효도야. 앞으로는 좋은 여자 만나서 장가도 가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줘. 엄마는 너희들이 잘 지내면 그걸로 됐어. 우리 착한 아이들은 계속 일하는 저를 말리며 제발 집에서 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이라도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쉬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이들과 계속 실랑이하며 몇 년을 더 일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아들 둘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하였고요. 자식들을 다 장가 보내니 이제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부모로서 제 역할은 다 했으니까요. 마지막 출근할 때 주인댁 사모님에게 빚진 돈을 다 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너무 늦게 돌려드려서 죄송하고요. 아줌마랑 마지막이라니 너무 슬프네. 그래도 한편으로는 축하할 일이지. 자식들이 다 잘되고 이제 편히 지낼 수 있잖아요. 이제는 자식들 말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항상 건강하고요. 일을 그만두고 나서 저는 집에서 편히 쉬기도 하고 종종 아들 집에 놀러가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손주들이랑 놀아주는 재미에 즐거워하기도 하였고요. 하루는 평소처럼 아들 집 청소를 도와주고 있는데 확실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게 느껴졌습니다. 숨도 시원하게 쉬어지질 않았고요. 나도 이제는 나이가 들긴 들었구나 실감하던 차였어요. 그런 저를 보던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숨쉬기 힘드세요? 저번부터 계속 숨차하시네. 그러니까 청소는 제가 한데도 왜 자꾸 이러세요. 마음 불편하게. 제가 하면 되니까 어머니는 앉아서 편히 쉬세요. 아니다. 나 괜찮아. 나이 들어서 그래. 원래 늙으면 이러잖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머님 목이 원래 그랬나요? 응? 내 목이 왜? 아니, 목이 볼록하게 좀 부은 것 같아서요. 원래 이랬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괜찮아. 저는 큰며느리의 말을 그냥 웃으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숨이 차는 것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체력 좀 키워보려고 걷기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에 아들은 갑자기 왜 운동하냐며 물었고 저는 나이 들어서 그런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며 체력을 키우려고 운동을 시작했다고 말했죠.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며느리가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요즘 어머님 조금만 움직이셔도 막 숨차시고 그래. 그리고 보니까 말이야, 어머님 목이 원래 저렇게 부으셨었나? 당신이 봐도 좀 이상하지 않아?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저의 목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엄마 목 아래쪽이 왜 부은 것 같지? 붓기는 뭘 부었다고 그래. 그냥 나이 들어서 살 처진 거지.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뭔가 볼록하니 부은 것 같아. 혹시 모르니까 엄마 나랑 병원 한번 가보자. 아이고 유별도 참 아픈 거 아니라니까. 내가 내 몸을 모를까. 그냥 늙어서 그런 거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제 태도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와 아들은 아무래도 걱정된다며 계속 병원에 가자고 저를 보챘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따라 병원에 가서 검진하게 되었죠. 그런데 의사가 저의 목을 살펴보더니 엑스레이와 초음파 검사를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잠시 뒤에 의사에게서 뜻밖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검사한 결과 안타깝게도 암입니다. 네? 그게 무슨 저희 엄마가 암에 걸리셨다는 겁니까? 그러게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암이라고? 아니 목이 좀 부은 거 가지고 무슨... 지금 여기 엑스레이와 초음파 검사 결과를 보시면 이 부분이 갑상선인데 암이 보입니다. 아니 제가 그런 큰 병이면 그동안 증상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혀 아픈 게 없었는데. 원래 갑상선 암이라는 게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여기 혹처럼 보이는 곳이 암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기가 작지 않아요. 얼른 치료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 정도면 숨쉬기 힘드셨을 텐데 너무 늦게 오셨어요. 청천벽력 같은 의사의 말에 우리 모자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 사실을 며느리가 알게 되었고 심각한 문제이니 둘째네까지 집으로 불러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입원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들은 첫째는 하루빨리 입원하자며 저를 보챘습니다. 하지만 어디 그게 쉬운 일인가요? 저는 자식들에게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암 치료라는 게 돈이 한두 푼 드는 줄 알아? 그 돈을 다 어찌 감당할 수 있겠어? 엄마, 보험 들어놓은 거 없어? 보험은 무슨 보험? 너희 키우는 것에 들어가는 돈만 신경 썼지 보험 같은 건 들 생각도 못했어. 어쩔 수 없지. 그럼 우선 우리가 알아서 해볼 테니까 엄마는 치료에 신경 써. 너희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알아서 한다 그래? 어머니 그래도요. 우선 치료하고 보셔야죠. 저희가 한번 마련해 볼 테니까 아들 말대로 일단 입원부터 하세요. 남편 없이 홀로 자식들 키우며 뒷바라지에 들어가는 돈만 신경 썼지 내 몸 하나 제대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자식들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보험비로 들어가는 돈 아까워하며 그 돈 모두 자식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암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릴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이럴 줄 알았으면 자식들에게 부담되지 않게 암보험 하나 들어놓을 것을. 안 그래도 늙어서 더 도와주지 못하는 게 미안할 뿐인데 병에 걸려 짐까지 되었으니 자식들 볼낯이 없더군요. 그렇기에 저는 더더욱 입원을 거부했습니다. 어차피 늙었으니 그냥 살다가 아프면 죽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식들은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억지로 저를 끌고 병원으로 데리고 갔죠. 아이고나, 노래도 입원하기 싫다는데 정말 왜 이러니?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려. 엄마가 무슨 애야? 아프면 병원에 입원하는 게 맞지. 돈 걱정하지 말고 우선 입원부터 하라니까. 엄마 자식들 치료비 못 보탤 만큼 형편 어렵지 않다고. 어렵지 않기는. 결혼하고 집 살 때 대출 받았잖아. 그거 다 갚지도 못했을 텐데 무슨 돈이 있다는 거야. 하루빨리 빚부터 갚아야지. 거기다 아이까지 있는데 돈 들어갈 곳이 좀 많겠어.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해. 부부가 같이 벌어서 생활하는데 뭐가 문제야. 우리 돈 금방 모을 수 있어. 빚도 많이 갚았다고. 그러니까 제발 엄마 몸부터 생각하자. 응?
그래도 이거 사. 치료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갈지 내가 뻔히 아는데 어떻게 내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니? 엄마는 못해. 그러니까 얼른 집으로 돌아가자. 아, 엄마 제발 좀. 엄마 병원에 입원 한번 못 시키고 그냥 아파서 돌아가시면 우리는 엄마한테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냥 그렇게 가게 만든 우리는 생각 안 해? 나중에 후회하기 싫어서 그래. 아파서 고생만 하시다 가버리면 우리 가슴에 큰 못이 박힌다고. 아들의 말을 들은 저는 더 이상 고집피울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따라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늙어서 아이들에게 부담 주는 것이 끔찍하게 싫지만 어쩌겠습니까? 내 새끼 가슴에 아픈 몫이 박힌다는데. 평생 부모 가슴에 못 박는 일 없이 착하게 커준 우리 아들들에게 엄마로서 가슴 아픈 못지를 못하겠더군요. 결국 저는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시작했죠. 나이가 있어서 수술보다는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암의 크기가 제법 컸던 탓인지 치료 기간이 점점 길어지더군요. 의사는 아무리 항암 치료를 잘해도 길어야 1년밖에 살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자식들은 계속해서 제 입원비와 치료비를 모두 책임졌습니다. 전 그래서 늘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하루는 누워있다 잠에서 깼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길래 계속 자는 척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일해야 해? 어머님 병원비 둘째 서방님네랑 계속 부담하고 있잖아. 우리 계속 마이너스인 거 알지? 이러다가 나중에 우리 아이들 학원이나 제대로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내가 당신한테는 참 미안하다. 나도 힘든데 시어머니 챙긴다고 고생하는 당신은 얼마나 지치겠어. 내가 다 미안해. 그래도 조금만 더 고생하자. 의사 말이 이젠 어렵다고 하잖아. 당신 못 들었어? 길어야 1년이라잖아. 앞으로 몇 달을 더 사실지 모르는데.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이번 달은 또 어디서 돈을 메꾸냔 말이야 도대체. 내가 대출이라도 더 받아볼게. 당신 저번에도 대출 받았잖아. 자꾸 빚만 져서 어떡해.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잖아.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다독이던 우리 자식들은 뒤에서 제 병원비를 보태느라 많이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벌써 몇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있으니 자식들이 점점 힘에 부쳐 힘겹게 버티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한숨소리에 제 가슴이 움푹 패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픈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첫째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나 더 이상 병원에 있기 싫다. 어차피 항암 치료 받아도 의사 말이 길어야 1년이라고 하지 않냐. 얼마 남지 않은 내 삶을 병원에 박혀서 죽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나 시골로 좀 보내줘. 갑자기 왜 그래? 뭔 또 시골 타령이야. 늙어서 힘도 없는 사람이 시골 가서 뭐 하려고. 시골이 얼마나 좋은데. 엄마는 요즘 들어 자꾸 시골이 그리워. 젊을 때 남편이랑 살고 너희들 낳았던 시골 말이야. 거기 근처에 작은 집 하나 얻어주렴. 내 고향에서 지난날 남편과 보냈던 추억 생각하며 마음 편하게 있다가 서방 곁으로 가고 싶어. 그러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그래도 병원에 있어야 무슨 이상 있을 때 의사가 봐줄 수 있지.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니? 어차피 얼마 못 살다 죽을 텐데. 그럴 바에는 그냥 내 고향에서 잠시 지내다 가련다. 엄마 소원이야. 엄마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적막한 병원에서 보내게 하지 말아줘. 맑은 공기 마시면서 지난날 곱씹으며 추억하다가 행복하게 정리하고 갈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부탁할게. 제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소리 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렇게 제 간절한 이야기를 들은 첫째 아들은 둘째 내외와 상의하였고
엄마의 마지막 순간은 평온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 저는 병원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얻어준 곳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직장 때문에 제 곁에 있어주지 못했고 자주 연락하거나 가끔 집에 찾아와 저를 챙겼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저를 보러 시골에 내려왔습니다. 보고 싶었던 손주들도 보고 참 좋았죠. 오랜만에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 7살짜리 큰 손주가 제게 할 말이 있는지 물끄러미 쳐다보더군요. 왜? 이 할미에게 뭐 할 말이 있니? 할머니는 언제 돌아가세요? 뭐? 생각지 못한 손주의 물음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모두 저와 같이 놀라서 굳어있는데 손주는 계속해서 그 뒷이야기를 했어요. 저번에 우리 엄마랑 아빠랑 술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요. 할머니가 빨리 돌아가셔야 우리 빚도 갚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다고. 손주의 말이 끝나자 식사 자리는 큰 정막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저를 멀뚱히 쳐다보는 손주에게 어떠한 말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순간 큰아들이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엄마, 미안해. 어머니, 죄송해요. 옆에서 꾹꾹 눈물을 참고 있던 며느리도 같이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작은 아들 내외도 참던 눈물을 보이며 울더군요. 순식간에 명절 식사 자리는 초상집 분위기가 됐습니다. 저도 울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니 따라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내 자식들이 나 때문에 우는 모습을 보니 영 마음이 속상하고 아프더군요. 괜찮아. 엄마는 다 괜찮으니까 미안해할 거 없어. 울 필요도 없고. 너희들이 나한테 무슨 잘못한 게 있다고 이러니. 다 내가 잘못인 것을. 다 늙어서 자식들에게 부담이나 주고 짐만 되는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도움은 못 주고 폐가 되어서 엄마가 항상 미안했어. 그래도 한 번도 내색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해줘서 엄마는 참 고맙고 미안하다. 염치 없지만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해서 행복해. 그러니까 행여나 내가 죽으면 많이 슬퍼하지 말고 조금만 울어라. 너희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지 않니? 엄마는 그저 고마워. 그리고 우리 며느리들, 시어머니 간호해주고 이렇게 착한 며느리들이 어디 있을까? 고맙다. 내 며느리가 되어줘서. 우리 며느리들 덕분에 내가 마음이 놓여. 엄마, 정말 미안해.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우리도 살아가는 게 버겁다 보니까 그런 소리를 해버렸어. 엄마한테 후회하고 싶지 않다고 어떻게든 치료할 수 있게 해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버거워서 힘들어하는 모습만 보여줘서 정말 미안해. 그리고 나 사실 엄마가 시골 내려간다고 했을 때 대충 눈치챘어. 엄마 우리 힘들까봐 시골에 간다고 한 거잖아. 내가 우리 엄마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자식밖에 모르고 우리만 생각한 엄마를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나도 모르게 엄마 시골로 보내자고 했어. 내가 잘못했어, 엄마. 어머니 죄송해요. 사는 게 뭔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님 언제 돌아가시나 기다리게 되는 못된 며느리였어요. 이런 저희가 뭐가 예쁘다고. 어머니는 왜 화 한 번 안 내시고. 다 용서하세요. 차라리 혼내주세요. 죄송해요, 어머니. 아이고, 원래 어미는 자식 앞에서 항상 약한 법이야.
며느리들도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면서 지냈다. 우리 큰아들, 큰며느리, 작은아들, 작은며느리 모두 내가 죽을 때까지 품어줘야 할 내 소중한 자식들. 항상 더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뿐인데 내가 어찌 너희들을 원망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그만 울고 어여 밥 먹어. 슬픔에 잠겨 명절날이 초상난 것처럼 울음바다로 덮여도 저는 그저 우리 아이들의 어여쁜 마음이 고맙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못난 어미에게 뭐가 그리도 미안한 게 많은지 자식들은 더 이상 밥을 먹지 않고 제 옆으로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저도 함께 안아주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명절은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간 자식들은 매주 주말마다 번갈아 가며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저 죽기 전에 서로 번갈아 가며 격주로 찾아뵙기로 한 모양이더군요. 그 덕에 저는 많이 보고 싶은 우리 자식들의 얼굴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주들의 재롱을 보느라 참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내가 얼른 죽어야지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은 이 행복에 빠져 조금만 더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큰손주는 제게 재롱을 피우며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우리 아빠랑 엄마가 할머니가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대요. 저도 할머니가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할머니 많이 사랑해요. 이렇게 저는 매일 손주들의 귀여운 재롱을 보며 의미 있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부디 허락된 시간 동안 우리 가족들과 좋은 추억 만들다 눈 감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도 기도해요. 당신 빨리 보러 가고 싶은데 아주 조금만 더 있다 갈 수 있게 당신이 좀 기다려달라고요. 그런 제 기도를 들었는지 길어야 1년이라는 의사의 말에 무색하게 저는 지금 1년이 넘도록 시골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찾아오는 아들과 손주들을 기다리면서요. 명절날 손주의 말 한마디를 시작으로 우리는 가족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끈끈하고 따뜻한 가족애를 느끼며 지내고 있으니까요. 저는 허락된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하게 지내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가족이 있으시죠?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것인지 잊지 마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한마디 남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내 옆에 있어줘서 무서운 암이 하나도 두렵지 않다. 고맙고 누구보다 사랑한다.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